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시아 학생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과정에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는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서가 백인 학생들에 비해서 낮게 평가된다는 점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 필리핀이 서로 다른 나라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 아세안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앞에는 한국과 필리핀이 새삼 가까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소식은요. 필리핀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국가별 경쟁력 지수에서 필리핀이 조사국가 149개국 중에서 56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5번째 정도가 되는 순위인데요. 세계경제포럼은 이번 조사에서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 12가지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걸 바탕으로 각 국가별 점수와 순위를 발표한 건데요. 주요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연구기관들, 사회인프라, 정보통신의 수용 능력, 거시경제 안정성, 교육과 기술 정도, 생산시장, 노동시장, 시장의 규모와 금융 시스템 등이 그 평가 항목들입니다. 이들 항목 중에서 필리핀이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들은 창업 시간과 창업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무 불이행 회복 지수도 전체의 절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보다 비즈니스 환경이 낮다고 평가가 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인데요. 싱가포르는 전체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적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순위 15위에 올라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다음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호주와 노르웨이, 프랑스 정도가 비슷한 레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햄버거를 하나 사 먹는 비용을 비교해가면서 물가를 비교하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나 소득 같은 것들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 국가 경쟁력 지수도 역시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리핀이 그리스나 터키와 견줄 만한 상황이라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바기오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야마시타 보물 탐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바닥에 큰 구멍이 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1945년에 시작이 됩니다. 당시 필리핀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고 일본군 장군이 바로 이 야마시타였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얻게 된 전쟁 전리품을 필리핀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마시타 보물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고 야마시타도 처형을 당하면서 이 보물 이야기는 그냥 전설처럼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전돼서 전해져만 오다가 지난 1970년대 한 바기오 출신의 일본인이 자신이 그 야마시타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보물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그 후에 이어진 재판에서 그의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는 자신들의 재산이 부정 축제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마시타 보물을 자신들이 찾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보물이 자신들의 재산이 됐다는 거죠. 이랬던 야마시타 보물이 한 보물 탐사 업체를 통해서 지금의 바기오 컨벤션 센터와 유피 바기오 여자 기숙사 사이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약 2년 전쯤 일이었는데요. 2016년 말쯤에 필리핀 정부에 정식 탐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스의 재산과 관련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찾겠다고 나섰었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2007년부터 보물 탐사에 대한 일체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 탐사에 대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2018년 올해 초 바기오 의회가 마침내 그 논란의 바기오 컨벤션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필리핀 건설도로부 DPWH에서는 재정 지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BCC, 바기오 컨벤션 센터의 바닥을 뚫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는 바기오 컨벤션 센터에 큰 구멍을 남긴 채 보물 찾기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 내용 중에는 이 보물을 찾게 될 경우 바기오시가 35%, 필리핀 정부가 30%씩 나누기로 합의까지 했었다는 내용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업체 수익이겠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제목만 들어봐서는 무슨 음식점 얘기 같기도 한 야마시다의 보물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버스 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지푸니 요금이 기본요금 10페소로 인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메트로 마닐라의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버스 요금은 10페소입니다. 이 10페소는 기본요금인데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일반 버스냐 아니면 에어컨 버스냐에 따라서도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죠. 이 각각의 요금들의 최소 1페소씩의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스의 기본요금이 11페소로 인상이 될 것이고 에어컨 버스는 12페소에서 13페소 정도가 되겠네요. 이 교통요금이 인상이 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름값도 올랐고 일단 일반 물가들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송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버스 요금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메트로 마닐라의 버스 요금 인상은 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지난 7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인상률을 생각해 보자면 1페소씩 요금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LT, FRB 입장에서는 어제는 지푸니 요금을 올리고 오늘은 버스 요금을 올린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MRT 요금이나 그랩도 요금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잘 정리해야 하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이 되면 오히려 주중의 일과보다 더 바빠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말에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10월 셋째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